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하루 휴정하고 지나갑니다. 휴정 전날까지 좀 상승부를 유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황 전략과 함께 더블 체크 도와드릴게요. 이상로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옆에서 네. 뭘 막 쓰고 계셔요, 급하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 때문에 이렇게 성급하신 것 같은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월요일 상승했다, 화요일 하락했다, 네. 1% 이상 등락폭도 상당하고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잠깐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잠깐 예. 한번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 수급판인데. 오늘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외국인들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가 중요하냐면 지금 기관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지만 지금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빠지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소형주가 무너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관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도 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시장 자세 다시 한번 지수를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시장, 네네. 지금 시장 약 1% 가까운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웃긴 거는 또 전일에 대한 지지는 또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매도 자체를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관의 포지션상 과연 윈도우 드레싱 없이 얘네들이 그냥 이대로 그냥 매도 포지션을 일관할까? 그렇게 돈벌이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요. 어차피 회전율을 올려야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또 탄력 있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오늘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바닥권역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1일 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는 다시 한 번 더 좋은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에 급등했잖아요. 5월 초부터는 다시 한번 그런 급등 흐름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들 종목 얘기하기 전에 저희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빨간 투자가 잘했어요. 네. 한국화본이 7% 수익을 냈잖아요. 리뷰 좀 도와주세요. 자, 일단은 18일 날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니었어요. 오우. 자, 그날 네. 우리가 말씀드렸던 날이 바로 여기 바닥권역의 17일 날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2.5%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조선주 안에서도 결국에는 가장 주도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 안에서도 뭐 벌크선에 이런 데에 대한 부분 자체 플랜트 사업이 잘 된다고 보기보다는 LNG 운반선에 대한 납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국화본의 이런 상승세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 오늘도 2% 상대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앞에 있는 전고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좋아요. 이 기업 앞에서 우리 새빨간 투자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조선업종 하면 제가 탑픽으로 항상 이 종목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화본으로 7% 수익 낸 상황입니다.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몇 %나 수익 줬을까요? 더블 체크로 확인 도와드릴게요. 대한민국 유일무이 주식 감별 프로젝트 더블 체크 시작이 됐습니다. 돈 되는 종목, 돈 안 되는 종목 저희가 다시 한번 분별 도와드리고 있고요. 월요일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추천이 나왔는데 네. 어제 또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현대건설이요. 여전히 동상이몽이시죠? 아유. 말해 못해. 참, 네. 네. 와우, 뭐 이런 진짜 걸 다 알겠어요. 와우 놀랄 노자입니다, 진짜. 왜 알겠어요. 계속 네.
자, 넘어갈게요. 삼성 SDI 한번 같이 보도록 다 하겠습니다. 아셨을 것 같고 삼성 SDI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을 두고 또 증권사들마다 평가가 중구난방이더라고요. ESS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표현도 있고 유럽발 전기차 배터리 호조를 맞았다. 반토막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정리 좀 도와주세요. 실적이요. 네, 뭐 일단은 전년 대비, 그래 우리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라고 하면 작년 1분기는 보다 65% 증가해서 1,188억 원을 지금 기록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ESS 말 그대로 이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졌고 거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커졌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188억이라는 것은 이 삼성 SDI가 주식수가 6,500만 주거든요. 그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뭐랄까요, 가장 편한 뭐 PR 가치적인 밴드로 1분기에 대한 그 PBR을 매겨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한 33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33배 자리 자체는 이런 제조업상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실적적인 측면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 나빠질 것이냐를 더욱더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금에 대한 실적은 이미 선반영이 다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지금 이 현재 과정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기 좀 힘들다고 판단하셔야 되고, 다만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해외 시장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YD라는 전기차 업체가 상당한 실적적인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테슬라는 실적이 이번에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 나쁜 거 하나 이렇게 골고루 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4월 23일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수소차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전기차는 상당한 과도기적인 측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거를 월봉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주식수가 많고 무거운 종목군이 12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이 가격대가 이미 한번 크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시세를 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세가 지금 옆으로 나오고 있고, 이것을 돌파해서 다시 한번 26만 원대 돌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적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성장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시장에서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일봉을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면 단기간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분은 좀 추천하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기관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한번 슈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상단이 이런 가격대까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 요 자리. 그러니까 위에 보면 24만 5천 25만 원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이게 끼케야 이제 3에서 4%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신에 빠지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밑에 하단이 여기까지 열려 있죠. 그러면 하단은 또 22만 원대까지. 그럼 요거는 기대 수익률도 낮고 대신에 그에 따른 경우의 수를 판단했을 때 리스크 관리는 더욱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가치 대비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위로 먹을 게 얼마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상 이몽 찍고요.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동원 시스템즈, 하나 마이크론, 송원산업, 코에 패션 왔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도 추천주가 좀 개별 장세가 네, 펼쳐진 그쵸. 것 같아요. 뭐 이 기업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PD님이 예전에 이 종목과 좀 명언한 게 있잖아요. 어떤 빤스 관련주. 이렇게 참 상당히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상당히 웃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요 기업 한번 같이 볼까요? 동원 시스템즈. 네, 동원 네. 시스템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는 뭐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부상한다. 이세경영 관련해서 수혜 관련주로 꼽긴 했는데 최근 거래가 많이 실린 종목이죠. 거래도 많이 실리고 실질적으로 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 이제 포장재 사업, 그러면 우리가 포장재 사업에서 얼마를 남길까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단가가 상당히 낮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니치 마켓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 기업이 뭐 포장재 사업으로 엄청나게 크게 커질 수 있는 여건은 뭐가 있을까요? 잘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시네커도 맞죠? 잘 없다고 뭔가 생각이 돼요. 포화가 그쵸? 돼 있을 거예요. 국내 시장만으로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주가적인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 4월 18일 크게 올랐는데 이때 왜 올랐었냐면 결국에는 지배 구조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2세 그룹이 2세 경영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냥 거래량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밑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말 그대로 수급 공백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크게 놓고 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그럼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면 앞에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고 뒤에 또 다시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결국에는 이 거래량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차트를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 추천은 여기에서 그러면 결국 여기서 지지를 받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추천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여기에서 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급 공백이 분명히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것이 넘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자리 자체가 37,500원, 뭐 37,600원짜리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보세요. 완전 말라버렸잖아요. 그것은 하단 자체를 좀 더 열어놓아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동상이몽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종목보다 많은 분들이 동원 시스템주 우선주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 하나 기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차트 한번 열어보실래요? 동원 시스템즈 우선주 6일 만에 132% 급등을 했다. 또 다시 6일 만에 32% 하락하는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 본주보다 이렇게 더 급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주. 네, 뭐 있죠. 뭐 뻔하죠. 요즘 이것도 트렌드? 지금 보면 예. 우선주가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그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도 가격이 2만 원대부터 시작해 6만 원까지 약 300% 가까이 지금 베팅이 나와버렸는데 132%요. 네네. 그럼 요거를 또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보시면 자 일단은 여기에 자 발행 주식 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우리가 여기 우선주거든요. 그럼 우선주 26만 주가 지금 유통되고 있어요. 우선주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것이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자 대주주 물량이 지금 80%입니다. 그럼 26만 주의 80%는 우선주라는 거예요. 이 80%는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6만 주에 80% 그럼 24.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 자체는 2만 5천 주 가까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2만 5천 주를 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자 하루에 거래량이 얼마만큼 일어나나요?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 하루에 3,600주 정도 일어납니다. 그럼 이 2만 원짜리가 3,600주 정도 일어나면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만 주. 아니 왜 자기한테 시키지 말라고 해서 고개를 흔드세요. 저도 계산 약해요. 아니 저도 계산을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예, 해주세요. 아니 이건 산수예요. 해주세요. 자 그러면 3,600주에서 우리가 2만 원짜리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가격으로 따지면 하루 6천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다 갑작스럽게 거래를 붙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선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가 이걸로 수익을 보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동원 시스템즈 우선주 둘 다 동상이몽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추천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전장 추천주인데요. 세 종목 중에 골라주세요. 자, 하나마이크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뜨거운 게 진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 것 같아요. 어제는 제 기억에 AD칩스가 추천이 됐는데 오늘은 이름 바꿔서 하나마이크론이 추천됐습니다. 이건 잘한 추천인가요? 아니 뭐 그래도 뭐 시장이 지금 트렌드를 조금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면 되고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조금 오르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오르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추천이 나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똑같은 타이밍에 지금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선제적으로 있어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재료라는 것은 선점하는데 그리고 선도하는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에 주력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기타 부분 자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여기에 반도체 패키징이나 테스트에 주력한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력 상품들이거든요. 그러면 하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이슈가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후공정을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후공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도면에 대한 부분, 팹리스 업체보다는 뒤에 위탁 생산이 가능한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지금 시장은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 이런 업체를 만약에 선택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작습니다. 이 업체가 대부분 다 브라질에 대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보다는 자, FST라는 종목 같이 볼게요. 아, 교체 추천 나갔습니다. FST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안주 얘기하실 때 꼭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 FST라는 종목도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파운드리를 할 것 같으면 이 기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바닥권역부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T가 어제 7%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대안주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가격대였죠? 그때 뭐 그 가격 한참 10원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오르기 네. 전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약보합권이었습니다. 물론 방송 보고 샀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만큼 좋은 종목군은 시세가 어떻든 간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중에 좀 네.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죠? 주가라는 것은 더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줘야 돼요. 어차피 오.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전 FST가 그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탑픽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FST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상로 전문가님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마치 조선 업종 내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계속 대안주로 FST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 밀고 계십니다. 팔로 하신 분들은 함께 따라가 보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저희 이렇게 하면 더블 체크 다 해드렸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하루 휴장해서 여러분들 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충전 잘 하시고요. 목요일에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